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읽기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다시 불붙은 뜨거운 논쟁, 바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구글 지도 서비스 품질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보, 주권,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제 정치까지 얽혀있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도 서비스의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는 더 이상 단순히 길 안내를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속 지도는 자율주행차의 두뇌이고 드론 물류의 길잡이이며 증강현실 서비스의 무대입니다. 도시 설계와 스마트시티 운영, 재난 대응, 국방 전략까지 모두 정밀 지도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국가 전력망, 통신망에 맞먹는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적으로 지도 생태계를 확장해왔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 구글 지도는 건물 내부 구조와 세부, 도로 상황까지 반영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만 반쪽짜리 서비스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구글 지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안내가 제한되고 도보 길 찾기도 불편합니다. 글로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왜 한국만 이렇게 불편하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글로벌 일관성에 큰 흠집이 되는 것이죠. 구글이 집요하게 한국 정밀 지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서비스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유일하게 빈칸으로 남아있으면 구글 지도 브랜드에 타격이 됩니다. 둘째, 차세대 모빌리티 경쟁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로봇 물류, 증강현실 관광 서비스는 모두 정밀 지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미래 산업 경쟁에서 구글이 한 발 뒤처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시장 기회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사용자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구글은 광고, 상거래, 데이터 분석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할 거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국가 안보입니다. 정밀 지도에는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교량, 댐, 정부청사 같은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위성사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측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둘째는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정밀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국가 기반 데이터입니다. 해외 서버에서 관리된다면 한국 정부는 접근권과 수정권을 상실합니다. 국가가 자국 인프라 데이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곧 주권 상실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입니다. 현재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같은 국내 서비스는 한국 환경에 최적화되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이 정밀 지도를 확보하면 글로벌 플랫폼의 압도적 자본력과 네트워크에 밀려 이들 기업은 순식간에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내 지도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넷째는 구글의 협상 태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구글에 여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군사 및 보안 시설은 불러 처리하며 일정 수준의 관리 권한을 한국 정부에 부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반출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은 불평등한 협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해외로 넓혀보겠습니다. 중국은 구글 지도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대신 바이두와 텐센트 같은 자국 서비스를 키웠습니다. 러시아도 정밀 지도 반출을 철저히 금지합니다. 유럽은 오픈스트리트맵 같은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하면서도 자국 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일본은 구글의 정밀 지도를 허용했지만 군사적 보안적 데이터는 정부가 통제합니다. 어느 나라든 정밀 지도는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디지털 영토로 여겨집니다. 각국 정부가 지도를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자율주행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입니다. 구글, 웨이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더 많은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드론 물류와 로봇 배송 서비스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방과 재난관리에서는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관광과 증강현실 서비스에서는 외국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고 한국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파장도 무겁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구글만의 갈등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IT 업계 전체가 한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IT산업협회는 한국의 규제를 디지털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지키면서도 한미 동맹과 통상 마찰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사안이 WTO로 넘어간다면 무역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외국인 관광객과 글로벌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면 구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업계도 갈립니다. IT 스타트업과 일부 모빌리티 기업은 글로벌 데이터 접근을 원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존 지도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세대별 시각 차이도 흥미롭습니다. 젊은 세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중장년층은 안보와 주권을 더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조건부 허용 모델을 제시합니다. 구글이 국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다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국내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구글 단독이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과 함께 협력해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책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협상 조건과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주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정밀 지도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정밀 지도 요구는 혁신과 편익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국가 안보와 주권을 흔드는 리스크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핵심은 허용이냐 거부냐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과 원칙 속에서 균형을 잡느냐입니다. 구글이 원하는 것은 데이터이고 한국이 지켜야 할 것은 주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권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요구했던 과제였다면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디지털 주권과 글로벌 협력 사이의 균형 과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나아가 20년의 디지털 주권 향방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